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미국이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패닉으로 들어가면서요. 잠 못 주무신 분 많을 겁니다. 어제 방송하는 저희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을 보고 자는데 와 정말 아침에 오늘 좀 일찍 깨게 되더라고요. 현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습니다. 정말로 사면의 적입니다. 국면 금리 올리고 물가 올린다고. 어제는 또 중국에서도 또 그나마 정책이 조금 주춤한다는 얘기 있었죠. 환율 오르죠. 어제 장에 미국 선물이 밀리니까 왜 그렇지? 또 푸틴이 핵 발언했다는 얘기까지 해서 5만 가지 사방의 적인데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지원군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유가가 급락해준다 이런 거 물론 기다리지만 지금은 가장 기다릴 지원군은 믿을 지원군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이밍 싸움을 하는데 타이밍이 아닌 타임. 이거 과하거든요. 분명히 과합니다. 지나고 나면 과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부자가 되고 1명은 그나마 물려받은 부자라는 건데 시간 어렵지만 좀 견뎌보시죠.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00이 오늘 장중에 한번 무너졌습니다. 2,400 지금은 13이고요. 코스닥은 780, 1%, 2%. 지금은 휩쓸려 내려가는 국면인데요. 침착하게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반도체 얘기할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이 모시는데 반도체가 7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얘기하는데요. 반도체가 중심이죠. 삼성전자 이야기, 또 반도체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종목 이야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그래도 이분과 함께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오늘의 잠금 해제, 화끈한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드리는 주식 명사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저희가 항상 종목 이야기만 하지만 요즘 시장도 시장인지라 오늘은 좀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와 정말 180도 달라진 이런 모습인데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떨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6월 FOMC 발표되기 전에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막상 이제 발표가 되니 냉정하게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전일 발표된 75bp의 인상은 사실상 위험 자산에게는 특히나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에게는 상당히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올해 금리 전망치를 3.4%까지 상향 조정한 부분에 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긴축 강도를 인플레가 안정될 때까지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현재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일단 긴축보다 더 나아가서 수요 둔화 우려까지 이 반영이 되는 어떤 침체에 대한 조정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S&P 500의 경우에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20%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세장으로의 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7월에도 최소 빅스텝 이상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의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서만큼 그렇게 따라서 올리기는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의 갭이 미국과 국내에 이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면 달러가 좀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환율 상승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나가실 필요 있고요. 현재로서는 국내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매력을 따져보는 것 이전에 이제 원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매력 자체가 좀 약화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연말까지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면 어떤 자산의 배분 차원에서 전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자체를 저는 조금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패닉셀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 말고 기술적 반등 또는 어떤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좀 시장이 반등을 보인다면 현금이 너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 시에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모든 전략에 우선해서 두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버는 것보다는 적게 잃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사모펀드 또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사실 뭐 거의 내내 하락했던 시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 또 주목한 종목과 섹터가 있습니다. 가져온 표를 좀 보시면 우선 사모펀드와 기관이 동시 매수한 sek터는 반도체 소재 쪽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SM, 엔터 쪽 보실 수 있는데 뭐 사실 반도체 소재 쪽은 이미 1분기 호실적 기록하면서 업황의 회복을 좀 알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이 판가에 전가가 되는 부분을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상 1분기가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좀 비수기인 점을 본다면 상저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또 현재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반도체 소재 중에서 현재 가장 저평가 상태인 워닝 머티리얼즈를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ENF 테크놀로지도 집중해서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수급 추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금주의 시장이 상당히 험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부분 체크가 가능하실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시기 상당히 어렵고 불확실성한 시기에 실적이 좋고 또 저평가 상태인 종목을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좀 선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에 제가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거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종목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뭐 195억 정도로 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리포트로 최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요인은 일단은 그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특수가스 가격이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신규 팹 가동에 따라서 반도체 가스 판매량 증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수가스 가격은 지난 1분기부터 계속해서 2분기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퍼 7배 수준 으로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상당히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주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모펀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게 하나마이크론도 있었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떨까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하이 레버리지를 좀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CFD 쪽에서 추정되는 물량이 좀 많이 매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누가 이 물량을 받았나를 좀 살펴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사모펀드와 투신 쪽에서 이 물량을 지금 다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번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고자 갖고 왔는데 14,000원 부근에서 이제 기회로 보고 기관이 대량으로 좀 물량을 받아내면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린 봉의 모양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 SK 하이닉스양 후공정 턴키 투자가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장기로 좀 실적 성장세가 붙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이 이번 조정을 좀 저가 매수에 저는 그런 포인트로 봤다고 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1,600억, 내년 2,200억 예상되는 급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총의 7,000억대는 좀 낙폭이 이미 과도한 상황이고 좀 저평가 상태로 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네. 급격한 매도세가 나왔고 그 매도세를 사모펀드 쪽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다, 관심 네. 가져볼 만하다라는 네.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까지 들어봤는데
시장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사모펀드 또 연기금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에게 좀 잔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짚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해성 DS인데 네. 해성 DS 요즘 상태는 어떨까요? 해성 DS는 사실은 뭐 목표가를 초과해서 달성을 한 이후에 지금 뭐 시장 빠지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이 또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연기금에서 5영업일간 좀 강하게 매수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패키지용 리드 프레임과 기판을 함께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뭐 지난 2년간 사실 외형 성장 가파르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동사 주력 제품인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꾸준한 성장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탑5 고객사 중에서 3개 회사를 이미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좋게 보는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과 가장 좀 유사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차량용 전장화는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레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뭐 차량용 반도체 급격한 수요 증가는 결국에는 동사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 함께 동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판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설을 또 했거든요. 이 회사가 500억을 통해서 각각 반반씩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증설 마무리되면 이제 하반기 쪽으로는 연간 1,500억 규모의 추가적인 매출이 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보시면 한 1,900억 수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총 1조 원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조정을 좀 기회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던 이 해성 DS의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과 함께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도 굉장히 적어요. 이 해성 DS 이렇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기업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기대주에서 실적주로라는 키워드인데 뭔가 모양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파크 시스템즈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나노 수준까지 계측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소재화학이나 뭐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미세화가 지금 현재 극한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어떤 삼성전자나 이런 고객사와의 긴밀한 좀 피드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R&D를 좀 계속해서 해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용과 산업용 모두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지금 수요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수익 모델 보시면 모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연구용이나 산업용 원자현미경을 판매를 하는데 연구용이 한 35%, 그다음에 산업용이 한 61%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90%, 국내 매출이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건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기대주에서 실적주로에 변화하는 원년이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스토리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뭐 굉장히 좀 증명되고 있는 상태인가 봐요. 네.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데 종목 소개를 하니까 그러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회사가 기업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톤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그 톤을 제가 듣고 현재 수주 잔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좀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톤을 낼만 했구나라는 저는 판단이 좀 들었거든요. 현재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722억 원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산업용과 연구용 그 원자 현미경의 리드 타임이 최대 뭐 한 6개월, 3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수주 잔고가 아마 올해의 실적에 모두 반영될 수 있다는 계산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수주잔고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예, 그 말씀드린 그 수주잔고 이외에도 이 회사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그나마 덜 빠지고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 앞서 말씀드린 해성 DS와 같은 그런 기업들 보면은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까지 또 숫자가 좋아지는 기업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기업에 대부분 이제 어떤 수급도 집중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절대 숫자도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파크시스템즈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제가 더욱 이 회사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1분기는 이제 3%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에 24%, 3분기 31%, 그리고 이제 4분기까지 가면 지금 현재 5%까지 마진율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좋아지는 좀 그림이 현재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다들 안 좋다고 하고 네. 뭐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진짜 종국에는 기업 실적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파크시스템즈는 이렇게 숫자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은 뭐 수주 잔고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적에 반영할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 회사가 과거 이제 걸어온 길을 좀 보면 성장의 궤도를 상당히 가파르게 그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0%의 매출 성장률을 꾸준하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렸던 주력 제품인 산업용 원자 현미경 쪽에서 올해 최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러한 어떤 좋아지는 숫자에 대한 달성 가시성은 저는 좀 높게 보셔도 좋다라고 보는데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전방이 좀 넓혀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현재 주력인 반도체용 원자 현미경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용과 포토마스크용 리페어 장비까지 내년에는 좀 의미 있는 매출 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봤던 게 기대주에서 실적주로 변하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주 잔고가 높고 그리고 해외 매출 막 90%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단연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그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준 데에는 그만한 자신감의 근거는 저는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원자 현미경을 포함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계측기 쪽에서는 현재 국산화율이 상당히 미진해요. 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사실 현재 전자 현미경 쪽은 그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만의 리그에 이 한국의 파크시스템즈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접촉식 원자 현미경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그 원자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경쟁사 대비해서 제품의 마모와 샘플의 훼손이 없는 어떤 분리된 기술을 통해서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자현미경, 산업용 원자현미경 쪽에서는 좀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접촉식 원자 네. 현미경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도대체 기술적으로 네. 뭐가 좋은 건지. 예, 네. 예.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원자 현미경이 좀 시료를 긁거나 이렇게 톡톡 치면서 모양을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파크시스템즈의 방식은 비접촉 방식이라는 것인데 이게 탐침이라는 것이 시료의 표면 위에서 원자 한두 개 정도의 초미세한 거리를 두고서 마치 이제 저공 비행을 하듯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 모양을 읽어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상도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탐침이나 시료가 손상되지가 않기 때문에 탐침이 이제 마모가 되면 측정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사실 되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이 회사의 현미경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해외 매출이 90%라고 하셨고, 그러면 해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고객사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국내 고객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고객사 뭐 대표적으로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양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이나 TSMC도 고객사로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그다음에 종합 반도체 업체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진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국 반도체도 굉장히 지금 뭐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넥스틴이나 이런 쪽에서 장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체크하실 수 있는데 동사도 이런 수혜를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다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올해 영업이익 한 327억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매출 최소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밸류가 지금 이 회사가 조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퍼밴드로 보면은 역사적 밴드 최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저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서 이제 전략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표가나 손절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를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1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잔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파크 시스템즈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주식 명사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